안녕하세요. 리커다인에서는 다양한 힘이나 모션 등을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합니다.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조금 복잡한 익스프레션을 만드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본 리커다인 익스프레션 킷은 그런 분들을 위해 익스프레션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여러 가지 익스프레션의 활용 예를 소개하는 세미나입니다. 본 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익스프레션의 개요를 살펴보고 전체 함수를 브리핑해 드린 후 여러 예제들을 기초,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공되는 방식에 따라 이 네 가지 그룹의 예제들이 한꺼번에 혹은 따로따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익스프레션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은 리커다인의 다양한 입력값과 출력값, 조건문을 표현하기 위한 수식을 말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하중이나 비선형, 강성이나 감쇄,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구속 조건들을 정의할 때도 사용되고요. 대수방정식이나 미분방정식 등을 통해서 출력값을 사용자가 정의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은 조인트 모션, 힘과 토크, 사용자 정의 결과를 위한 리퀘스트, 파라메트릭 밸류나 파라메트릭 포인트 등에서 사용됩니다. 기타 온오프 조인트나 스탑 컨디션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아마 이 세미나를 보고 계신 분들은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줄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한번 간단한 익스프레션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모션을 정의하는 법, 두 마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법, 그리고 스탑 컨디션을 사용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에 모션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를 띄우고요. 익스프레션으로 1초에 200mm씩 이동하도록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동하죠. 이번엔 X방향으로 두 바디 간의 상대 위치를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커를 파라미터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입력해도 되고 직접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dx라는 함수를 사용했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익스프레션 스코프로 익스프레션 값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디 둘 사이의 상대 위치값이 변화하는 것을 애니메이션과 그래프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초에 두 바디의 X좌표가 일치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스탑 컨디션이란 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시뮬레이션을 멈추게 하는 옵션입니다. 우선 파라미터 탭에서 스탑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아까 그래프로 그렸던 바디 둘 사이의 상대 위치가 0보다 작아지면 멈춰 보겠습니다. 작다란 조건식을 넣고요.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스탑트 바이 엔드 컨디션이라고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바디의 X좌표가 일치했을 때 시뮬레이션이 끝났죠. 이번엔 0보다 작으면을 500보다 작으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면요. (500보다) 작아지는 순간 시뮬레이션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만으로도 익스프레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좀 더 하나하나 기본적인 사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의 생성 방법, 이름을 사용한 인자정의 또는 아규먼트 리스트를 이용한 참조 재활용, 그리고 도움말 다이얼로그, 에디터의 폰트 크기 변경, 핸드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서브 엔티티의 익스프레션 버튼을 누른 후 익스프레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익스프레션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여기서 익스프레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조인트의 모션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인트 다이얼로그에서 직접 모션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여기서 익스프레션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익스프레션을 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익스프레션을 선택해서 편집창을 바로 띄우고 익스프레션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뷰 리스트를 선택하면 전체 익스프레션 리스트 창을 띄울 수도 있고요.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 force의 경우 force 다이얼로그 내에서 EL 버튼을 눌러 익스프레션 창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곧바로 익스프레션에 편집창을 띄울 수도 있고 뷰 리스트를 통해 전체 리스트 창을 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익스프레션은 상수 외에도 리커다인의 엔티티를 파라미터로 사용하죠. 앞서 몇 번 보여드렸지만 이 엔티티의 이름을 직접 타이핑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마커명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익스프레션이 길어지고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여러 군데 사용된 인자를 일일이 변경하는 것도 번거롭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아규먼트 리스트입니다. 아규먼트 리스트에 엔티티 이름을 등록해두면 익스프레션에서는 그 아규먼트 리스트의 id만 사용하면 익스프레션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익스프레션 창 내에서는 이 id를 여러 번 재활용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동일한 인자가 여러 번 사용이 되는 익스프레션은 그 익스프레션의 길이를 짧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션에 사용된 아규먼트의 엔티티를 바꾸고 싶을 때 아규먼트 리스트의 엔티티만 바꿔주면 id를 이용한 익스프레션은 그대로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익스프레션에 사용 가능한 함수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 함수를 모두 외워서 사용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함수들을 다이얼로그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이 함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 해당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한 입력창에 있는 함수를 선택한 후
팝업 창을 띄워서 헬프를 선택해도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헬프 창에 함수의 인자가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고 간단한 예제가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if문이나 스텝 함수를 쓸 때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이 헬프 창을 이용하면 손쉽게 익스프레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익스프레션 에디터에서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을 이용하면 폰트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휠을 위아래로 회전시키면 폰트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물론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주셔야 되고요. 익스프레션 핸드북은 익스프레션 다이얼로그에서 띄울 수 있는 헬프 다이얼로그의 내용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은 것입니다. 각 함수에 대한 포맷, 인자, 수식, 그리고 예제가 이 PDF 파일 내에 제공되고 있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리커다인 내에서 헬프 다이얼로그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익스프레션에서 어떤 함수들이 제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카테고리별로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함수에 대한 내용은 익스프레션 핸드북이나 아니면은 익스프레션 다이얼로그 내에서 헬프 다이얼로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4칙 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거듭 제곱이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 비교 연산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컬 오퍼레이터도 존재하고요. 이건 많이 사용되는 상수들입니다. 타임은 상수는 아니죠. 시뮬레이션 타임에 따라서 1초, 2초, 3초가 되면 1, 2, 3으로 바뀌는 값이고요. 파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주율, 그리고 DTOR과 RTOD는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변환하는 상수, 라디안을 디그리로 변환하는 상수입니다. 여기서는 절대값 함수 ABS, 그리고 사인, 코사인과 같은 함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SIGN이라는 사인은 X가 Y의 부호를 따르도록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스프레션 핸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주 많이 사용되는 함수들이죠. 두 마커 사이의 거리나 각도를 계산하는 함수인데요. 특히 dm, dx, dy, dz는 두 마커 사이의 변위, dm은 매그니튜드이기 때문에 두 마커 사이의 절대거리고 xy 지축 방향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각도는 ax, ay, ag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p, 세타, 사이로 계산할 수도 있고 롤 피치, 요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이 익스프레션은 두 마커 사이의 x축 방향 거리를 dx 함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마커 사이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함수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인트나 힘 요소에 사용된 액션 베이스 마커들을 이용하여 작용한 힘과 토크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M이 붙으면 매그니튜드고 그리고 XY 지성분이 있고요. F는 힘, T는 토크입니다. 이건 조인트나 접촉 등에 대해 힘을 계산하기 위한 스페셜 함수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fx, fy와 fg 같은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함수고요. 컨택이라는 함수는 컨택 요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인트는 조인트 요소에 대해서 반력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이 세 함수는 미분, 적분 등을 위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각각 서브 엔티티에 있는 베리어블 이퀘이션,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관련이 있는데요. DIF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엔티티의 값을 가지고 적분값을 계산하는 기능이고 DIF1은 미분값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이 var이라고 저는 발음하는데 이건 베리어블 이퀘이션으로 정의된 값을 익스프레션에서 참조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조건문입니다. 앞에서도 몇 번 예시에서 보셨을 겁니다. 타임을 이용하여 시간에 대한 조건을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F1에 조건문이 들어가는데 타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조건문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F2 값을 반환하고 0이면 F3를
0보다 크면 F4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 타임 빼기 2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0초부터 2초가 될 때까지는 음수가 되니까 0을 리턴을 하고요. 2초가 딱 됐을 땐 0이고 2초를 넘어가면 1이 돼서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사용할 때 수학적으로는 0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치적인 에러를 감안하여 if tolerance라는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뮬레이션 세팅에서 변경이 가능한 값인데요. 이 값을 이용해서 정확한 0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정확히 2가 아니라 2.00000001과 같이 계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0.000001부터 0.0001 사이에 들어오는 값은 0으로 판단을 해서 F3를 반환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관함수들입니다. 나중에 예제에서도 자세히 소개를 할 텐데요. 스플라인 보관과 선형 보관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더 존재하는데요. 특히 스텝 함수를 많이 사용하고요. 바이스탑이나 임팩 같은 함수도 한번 익스프레션 핸드북에서 어떤 함수인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텝은 나중에 예제에서도 또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그럼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 예제에서는 간단한 익스프레션 예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실 줄 아는 분들은 다음 초급, 중급, 고급 예제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예제에서는 먼저 위치, 속도,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참조 마커의 사용법을 소개하고요.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반복 운동을 정의하는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타임과 파이, 타임 옵셋 등을 소개를 하고 각도를 디그리와 라디안 사이에 변환하는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에 파라메트릭 밸류, 파라메트릭 포인트 값을 익스프레션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소개를 하고 ABS 절대값, SQRT 제곱근, 그리고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부호를 추출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함수들이 이 위치, 속도, 가속도를 위한 함수들일 것입니다. dx, dy, dz, vx, vy, vz, accx, accy, az 등이 있고요. 각도 함수로는 ax, ay, az 외에도 p, 세타, 사이, 롤, 피치, 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dm, vm, accm 등은 크기를 계산하는 함수고요. m은 매그니튜드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dm의 경우에는 두 마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 함수는 여러 개의 인자를 사용합니다. dx 함수에서 인자를 한 개만 사용하면 절대좌표계에 대한 마커의 x좌표를 구하게 되고요. 인자를 두 개 사용하게 되면 이 함수에서 마커2에 대한 마커1의 상대적인 y위치를 구하게 됩니다. 인자를 세 개를 사용하게 되면 세 번째 마커는 자세에 대한 참조 마커가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그라운드 마커 1이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dx는 이 방향, dy는 이 방향, dg 방향은 화면으로 지금 시청자를 위한 방향으로 정의가 되겠죠. 간단한 반복 운동을 표현할 때는 삼각함수가 많이 사용됩니다. 사인, 코사인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진폭이나 주기를 적절히 지정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는 애니메이션은 조인트의 모션이 사인 타임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라디안에서 플러스 1라디안까지의 각도로 반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은 시뮬레이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1초일 땐 1, 2초일 때는 2, 3초일 때는 3. 그래서 리커다인에서 어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표현할 때 이 타임이라는 값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파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파이입니다. 이 상수를 익스프레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타임 옵셋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이 값이 0이 아닐 때는 익스프레션에서 타임이라는 변수를 사용했을 때 타임 옵셋만큼 더한 값이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타임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익스프레션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타임 옵셋이 0일 때는 0초일 때는 3이 되고요. 0 더하기 3이니까 5초일 때는 8, 10초일 때는 13, 15초일 때는 18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타임 옵셋이 만약에 4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 0초일 때는 타임이 0 더하기 타임 옵셋 4가 돼서 총 7이 됩니다. 5초일 때는 5 더하기 타임 옵셋의 4 더하기 3이 돼서 1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10초일 때는 17, 15초일 때는 22가 됩니다. 사실 이 기능은 extract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6초의 결과를 리커다인 파일로 extract를 하게 되면 이때 리커다인은 타임 옵셋의 그 6초, 6을 자동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꿀 일은 자주 있습니다. DTOR은 디그리 투 라디안이라는 의미로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하는 상수입니다. 파이 나누기 180과 동일한 값이고요. RTOD는 라디안 투 디그리에서 라디안을 각도로 변환하는 상수고 180 나누기 파이와 동일한 값입니다. 익스프레션의 숫자는 각도로 사용될 때 라디안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직관적인 도, 우리가 사용하는 도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익스프레션 내에서 숫자에 45D와 같이 D를 붙여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익스프레션은 그냥 180이라고 입력을 하면 180이 사용이 되고 결국 이 값이 라디안으로 사용이 되면 180 라디안이라는 값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사실 180도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익스프레션에다가 180D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값은 결국 파이 3.14159와 동일한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는 180 곱하기 DTOR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도 파이로 사용이 되고요. 만약에 30D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 값은 30도와 같기 때문에 0.523599와 비슷한 값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360D라고 했을 때는 이 값은 2파이가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으로 45D 곱하기 사인 타임이 사용이 되면 마이너스 45도에서 플러스 45도까지 회전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15D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5도에서 플러스 15D까지의 각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파라메트릭 밸류와 파라메트릭 포인트를 익스프레션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PP와 PV가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죠. 여기에 PP가 3개, PV가 3개가 정의가 되어 있죠. 이 PV를 익스프레션에서 사용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괄호 열고 PV1 더하기 PV2 괄호 닫고 나누기 2와 같이 익스프레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PP의 경우에는 x, y, z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p1.x, pp2.x 또는 pp2.y, pp3.z와 같이 익스프레션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익스프레션을 PV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EX5가 있고요. 이때 PV 언더바 EX라고 하는 파라메트릭 밸류를 EX5로 정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익스프레션이 사용된 PV는 상수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타임이 0일 때의 익스프레션 값이 상수로 사용이 돼요. 많이들 익스프레션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값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이 PV가 변하나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타임이 0일 때의 값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PP를 PV로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죠. 따라서 PP에서도 결국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PV나 PP를 정의할 때도 다른 PV나 PP를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V를 정의할 때 PV 간의 연산, PP 간의 연산으로 정의가 됐죠.
그리고 pp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파라메트릭 밸류 또는 다른 파라메트릭 포인트의 x, y, g 값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자주 사용하는 함수로 ABS와 SQRT가 있습니다. ABS는 절대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BS-3은 3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DX 함수를 썼다고 하면 ABS 함수에 의해서 두 마커의 X방향 거리가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절대값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ABS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SQRT는 스퀘어 루트, 즉 제곱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SQRT2는 루트 2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을 SQRT로 사용해주면 두 마커의 XY 평면에 대한 거리를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초예제의 마지막 순서로 사인 함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함수는 XY가 있을 때 Y 값의 부호를 추출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기본 문법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기본 문법보다는 응용 문법으로 사인의 1, 밸류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데요. 사인의 1,3이면 양수니까 1이, 1,-2면 음수니까 -1이 리턴됩니다. 실제로 응용할 때는 예를 들어 두 번째 인자로 속도를 넣어줬을 때 속도의 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속도의 부호만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면 플러스 1이, 마이너스 값이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속도의 방향을 알아야 될 때, 예를 들어 마찰을 위해서 속도의 방향을 구해야 될 때 이 사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예제보다는 좀 더 복잡한 익스프레션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if문을 이용한 조건문을 소개합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기능이죠. 스텝 역시 자주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은 이미 실험 데이터 등을 갖고 있을 때 이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그 외에 컨택과 같은 스페셜 함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의 기본적인 문법에는 4개의 인자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자인 f1은 조건식이 되고요. f1 다음에는 콤마가 아닌 콜론이 들어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앞서 개요에서도 설명했던 예제인데 이 if time-2 001이라는 조건문이 있다고 합시다. 타임이 2보다 작을 때는 이 타임 빼기 2가 음수이므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0이 돼서 0,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1이 됩니다. F1 부분에 맨 첫 번째 인자에 부등식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임은 2보다 크다와 같은 부등식을 넣으면 타임 빼기 2가 0보다 클 때는 1을 리턴해서 세 번째 값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 빼기 2가 0보다 작을 때는 0을 리턴해서 이 세 번째 인자죠. 세 번째 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 개요에서 if tolerance라고 하는 옵션을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익스프레션이 있다고 하죠. dm 1,2, 즉 두 개의 마커 사이의 거리가 정확히 200일 경우에는 100을 리턴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치 해석에서 정확히 200이라는 값이 리턴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99.999999995라든지 200.0000003이라든지 하는 값이 나올 수 있죠. 이때 if tolerance가 사용이 되고 디폴트 값은 아주 작은 값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사용하면 딱 200이 아니고 200 빼기 if tolerance와 200 더하기 if tolerance의 사이에만 들어오면 200이라고 인정을 해서 바로 이 세 번째 인자가 100을 리턴하게 되는 거죠. 스텝은 스텝 함수를 표현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다만 원래 스텝 함수는 불연속 함수이지만 리커다인의 스텝 함수는 연속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때문에 인자가 5개나 되죠. 값이 h0에서 h1으로 변화하는 계단 함수인데 x0에서 x1 사이의 구간에서는 부드럽게 값이 변화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x0와 x1을 비슷하게 할수록 실제 계단 함수에 가까워지고요. 다만 그렇게 할 경우 그 구간에서 수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텝 함수는 멈춰 있다가 움직이거나 힘을 가하다가 가하지 않는 경우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if문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if문은 불연속하기 때문에 수치적 불안정성이 큽니다.
스텝 함수를 여러 개 조합하면 이와 같은 시그널 차트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텝 함수를 이렇게 여러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작업으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이때 익스프레션 헬퍼라는 게 저희 기술 사이트에서 제공이 되는데, 이를 이용하면 엑셀을 이용하여 손쉽게 시그널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그널 차트를 만드는 익스프레션 헬퍼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타임과 시그널 값을 입력한 후 여기 업데이트 익스프레션을 누를 거예요. 값을 바꿨고 업데이트 익스프레션을 누르면 리커단에 사용 가능한 익스프레션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넘버 오브 시그널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개수를 추가하고 시그널을 늘리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르면 더 복잡한 시그널 차트가 완성이 됐죠.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스텝은 스텝과 스텝 5라고 하는 두 가지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함수는 수학적으로 차이가 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스텝 5가 스텝에 비해서 좀 더 가파르게 변한다는 점. 근데 아무거나 쓰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엔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엔티티에 있는 스플라인을 먼저 정의한 후 이 스플라인을 익스프레션에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총 4가지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아키마 스플라인, 큐빅 스플라인, 리니어 스플라인,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스플라인 함수입니다. 문법은 모두 동일하고요. xg, 커브 네임, 오더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인자입니다. 첫 번째 인자의 값을 x 값으로 해서 지정한 스플라인 커브가 있을 때 이 커브로부터 그 x에 해당하는 값을 인터폴레이션에서 가져온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은 함수가 있으면 x가 1일 때 이 스플라인으로부터 값을 보관해서 가져옵니다. x가 마이너스 7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7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예를 들어 두 마커 사이의 거리와 힘의 관계식을 스플라인으로 정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키마 스플라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인자로 이 dm 함수를 써서 결정되는 거리를 가지고 주어진 스플라인으로부터 y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와 네 번째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려야겠네요. 이 두 번째 파라미터 g는 3차원 입력값을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냥 0을 입력한다고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고급 예제에서 사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오더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선 0을 입력한다고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1이나 2를 입력할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된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스플라인에는 총 4가지 함수가 있었죠. 이 함수들은 각각 아키마 스플라인, 큐빅 스플라인, 선형 보관을 이용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SPL은 약간 다른데요. 이 서브 엔티티의 스플라인 다이얼로그에 보면 이와 같은 타입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타입이 아키마로 선택되어 있다면 이 SPL 함수를 쓴 건 마치 이 아키 스플라인 함수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요. 만약 여기서 리니어를 선택했다면 리니어 스플라인을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마 스플라인과 큐빅 스플라인의 차이도 간단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키마 스플라인은 1차 미분까지 연속인 함수입니다. 주로 포스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파란색으로 된 게 바로 아키마 스플라인 커브입니다. 큐빅 스플라인은 이 커브이고요. 2차 미분까지 연속이기 때문에 주로 모션에서 사용할 때 이 큐빅 스플라인을 권장합니다.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은 서브 엔티티의 스플라인으로 정의된 커브를 모션이나 힘, 토크에 사용할 때 활용합니다. 실험값이나 이리 알고 있는 모터의 특성을 스플라인으로 정의한 후 이를 힘이나 토크에서 사용하는 거죠. 사전에 정의된 동작대로 모션을 줄 때도 스플라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한 값을 스플라인으로 표현한 후에 이를 사용하면 해석 시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포스와 관련된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스와 관련된 함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은 모두 조인트나 힘 요소를 통해 계산된 힘을 가져오는 함수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엔티티의 이름입니다. 포스의 이름, 조인트 요소의 이름 등등이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액션에 가해지는 힘인지 베이스에 가해지는 힘인지를 지정합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는 X, Y, G와 같은 원하는 힘의 성분을 지정하게 되고요. 네 번째 파라미터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레퍼런스 마커입니다. 예를 들어 컨택 1이라는 엔티티에서 액션 바디에 가해지는 힘을 가지고 오고 싶다. 이때 바디 원점 마커 2의 자세에서 X방향 힘을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면 컨택 함수를 쓰고 컨택 엔티티의 이름 그리고 액션 바디니까 0을 넣고요. 그리고 X방향 성분이니까 2를 넣습니다. 그리고 바디 원점 마커 2를 기입해 주는 거죠. 만일 레볼루트 조인트의 조인트 1이죠. 이 조인트 1이라는 레볼루트 조인트의 베이스 바디에 가해지는 반력의 크기를 가지고 오고 싶다면 조인트 함수를 쓰고 조인트 1 이름, 그 다음에 베이스니까 1, 그리고 포스의 매그니튜드 1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점 이너셜 마커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모든 엔티티의 힘과 토크는 플랫이나 스코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과 토크는 사전에 정의된 자세에 대한 결과죠. 특정 좌표계로 변환한 힘과 토크를 보고자 할 때 이 스페시픽 포스 함수들, 좀 전에 설명드린 함수들이 유용합니다. 보시는 서스펜션에서 만약에 주어진 지정된 마커를 기준으로 힘을 추출하고 싶을 때는 이 스페시픽 포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fx, fy, fg를 사용해도 레퍼런스 마커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 스페시픽 포스 함수를 이용하면 액션이나 베이스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급 예제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예제는 다양한 예제를 다룹니다. 우선 다양한 하중 입력 방법을 소개하고요.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 신호를 입력하는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AI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회전수를 측정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고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모터 특성 곡선을 이용해 모터를 모델링하는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 3D 스플라인의 개념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텝 함수는 초급 예제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두 개의 스텝 함수를 조합하면 보시는 것과 같은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순간적인 충격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20은 힘의 크기고 앞에 있는 스텝은 증가 구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스텝은 감소 구간을 표현합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감소 기간이 되죠.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이러한 식으로 순간적인 충격을 입력하는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잠시 DIM이라고 하는 함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DIM은 보시는 것처럼 x가 y보다 작으면 0을, x가 y보다 크면 두 값의 차이를 리턴합니다. 3,4를 입력하면 3이 4보다 작기 때문에 0이 리턴되고요. 5,3의 경우에는 5가 3보다 크므로 두 값의 차이인 2를 리턴하게 됩니다. 2를 응용하면 시간을 지연시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x의 타임을 y에 지연시키고자 하는 시간을 입력을 하면 보시는 그래프처럼 타임, 1을 입력했을 때 1초만큼 지연된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이나 코사인을 이용하면 반복되는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dim time, 1을 이용해서 1초가 지연된 반복을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서 10은 펄스의 크기고 360D는 360도 한 바퀴를 의미합니다. 5는 입력 주파수고요. 그 다음에 DIM을 이용해서 1초만큼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초만큼 지연이 되고 보시는 것과 같은 반복된 신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된 하중이 작용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선 주파수가 5로 일정했지만 수입을 이용하면 주파수가 변화하는 반복 하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수입은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펄스의 크기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주파수 시작 시간, 그 다음에 시작 주파수, 주파수 최종 시간, 최종 주파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크기의 증가 시간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어떤 입력 하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초급 예제에서 스플라인은 이미 언급했었죠. 이미 측정한 데이터를 하중으로 입력하고자 할 때 이 스플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도 DIM을 이용해서 시간을 1초 지연시켰습니다. 10은 실험값을 증폭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 있는 스플라인으로 정의된 실험값이 있을 때 그거를 10배만큼 증폭을 하고 1초만큼 지연을 시켜서 입력 하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모드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반복 신호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는 x를 y로 나눈 나머지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1,2라면 1 나누기 2가 돼서 나머지인 1을 리턴하고요. 5,3이면 5 나누기 3 해서 나머지인 2를 리턴합니다. 이를 응용하면 첫 번째 인자로는 타임을, 두 번째 인자로는 반복 주기를 입력을 해서 반복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드 타임, 1의 경우에는 타임은 원래 선형 증가하는 직선인데요. 1초마다 그 직선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반복 신호로 변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스플라인에 응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스플라인이 있을 때 첫 번째 인자로 타임 대신 모드 함수를 이용을 하면 1초마다 이 스플라인 신호를 반복하는 그런 반복 신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엔 AI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회전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AINT는 x보다 작은 가장 가까운 정수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1.2를 입력을 하게 되면 1을, 0.7이면 0을, 5.3이면 5를 리턴하게 됩니다. 내림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응용하면 회전 각도를 회전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회전 각도를 2파이로 나누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이미 한 바퀴라고 보고 1을 더했습니다. 우측 애니메이션에서 바디가 회전을 할 때 이 회전각을 AG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하고 AINT 함수를 이용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른 회전수를 뽑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스플라인 함수입니다. 모터 특성에 대한 커브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하죠. RPM과 토크의 관계에 대한 커브입니다. 이 커브를 스플라인으로 정의한 후 첫 번째 파라미터의 각속도를 RPM으로 변환하여 입력을 하면 스플라인으로부터 모터의 토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스플라인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Z값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 다이얼로그에서 Append Z Value라는 버튼을 누르면 Y1, Y2, Y3와 같이 테이블이 늘어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여러 Y값 세트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3차원 커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각 Z가 0일 때,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Y1, Y2, Y3, Y4의 세트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여러 개의 스플라인을 정의한 후 그 중간값을 선형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x는 27일 때의 값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x는 27에서 z는 25에 대한 값이 없으니까 z는 20일 때의 값과 z는 30일 때의 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 두 값을 선형 보관한 값이 최종적으로 x가 27일 때의 결과값이 됩니다. 만일 x는 5고 z는 25라고 하면요. 그러면 x가 5일 때 z는 20인 값과 z는 30인 값을 가져와서
그 두 값을 선형 보관을 하면 결과적으로 12.15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급 예제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예제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비기너 유저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을 만들 수도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향후에 좀 더 리커다인에 익숙해지고 익스프레션에 익숙해졌을 때 원하는 익스프레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그때 가서 다시 이 자료를 참고할 수도 있을 거고요. 먼저 바이스탑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인트의 회전과 이동 범위를 제한해 볼 겁니다. 그 후 스텝을 이용해서 분리 파손 모델링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스텝 5를 이용해서 전진할 때와 후진할 때 서로 다른 마찰 특성을 갖는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if문을 활용해서 수학적으로 벨트를 모델링한 예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는 가속도 함수의 네 번째 인자의 활용법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외에도 세 가지 간단한 예제를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조인트의 회전 각도나 병진 조인트의 이동 범위에 제한을 주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바이스탑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바이스탑은 수학적으로 접촉력을 계산하는 함수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인자를 보면 상대 변이와 상대 속도, 그리고 스티프니스, 댐핑, 맥시멈 페네트레이션입니다. 컨택 파라미터와 동일하죠? 회전 조인트 또는 병진 조인트가 정의된 곳에 로테이셔널 액시얼 포스 또는 트랜슬레이셔널 포스를 정의한 후에 이 바이스탑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EX1의 경우에는 회전 조인트의 두 마커의 회전각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큰 힘이 발생해서 이 각도를 넘어가지 못하게끔 정의했고요. EX2는 병진 조인트의 두 마커 간의 상대 변이가 마이너스 50에서 50을 넘어가면 힘이 발생해서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게끔 정의했습니다. 이때 스티프니스, 즉 K는 적절히 충분히 큰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특별히 제한이 없는 모델입니다. 회전도 쭉 하고 병진도 쭉 해서 위로 올라가죠. 오른쪽 모델은 바로 이 바이스탑 EX1과 EX2를 정의한 모델인데요. 보시면 이 범위 안에서만 회전을 하고 이 범위 안에서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K값을 작게 주면 이 범위를 좀 더 넘어갈 수 있어요. 막아주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봐가면서 적절히 큰 값의 스티프니스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스텝을 이용한 분리 파손 모델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바디는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점 큰 힘이 작용을 하면 어느 순간 분리가 됩니다. 즉 바디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두 바디를 연결하는 힘, 즉 F는 K 델타가 작용을 하고요. 하지만 이 스텝 함수를 이용해서 이 두 바디의 이 지정된 마커 간의 거리, 처음엔 0일 테고요. 이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이 지정된 값, PV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0.03003인데 이 값보다 더 커지면 값이 0이 돼서 이 두 바디를 묶어주는 힘이 0이 되면서 분리가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스텝 함수 부분의 경우 두 마커가 가까울 동안에는 힘이 작용해서 결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DM1,2, 즉 두 마커 사이의 거리가 어느 기준 이상 떨어지면 작용하던 힘이 0이 되면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번엔 스텝 5를 이용해서 전진할 때의 마찰 계수와 후진할 때의 마찰 계수가 다른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를 통해 기어가는 듯한 모델링이 가능한데요. 이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x값으로 vx를 넣습니다. 즉 x방향 상대 속도가 입력이 되고요. 속도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찰력이 높지만 속도가 플러스, 즉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마찰력이 거의 없어지는 모델입니다. 실제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이 가운데 있는 바디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왼쪽으로 갈 때는 마찰이 작용해서 전체 바디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빨간 바디가 돌아올 때는 낮은 마찰력이 작용해서 정지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공이 왼쪽으로 움직일 때만 오른쪽으로 쓱쓱쓱쓱 움직이는 듯한, 기어가는 듯한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이 부분을 이용하여 해석적 벨트를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벨트와 풀리가 만나는 지점 4곳에 힘을 정의하고요. 이 힘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됩니다. 이 힘은 장력인데 두 풀리의 회전각을 이용해서 R세타는 이제 결국 길이의 변화량을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K와 C를 이용해서 이를 결과적으로 장력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위쪽은 FT1, 아래쪽은 FT2고요. 좌우에는 각각 방향을 반대로 해서 크기는 같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수식을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 if문을 이용해서 장력이 존재하면 수식에 의해서 이 힘의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0이 되도록 정의합니다. 그렇게 모델링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벨트가 있는 모델을 실제 벨트가 없이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해서 모델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접촉을 이용해서 이를 모델링할 수도 있는데요. 접촉을 이용한 벨트 모델은 훨씬 해석 속도가 느리겠죠. 이처럼 수학적인 모델로 모델링할 경우 매우 빠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장력을 고려한 벨트 모델링이 필요할 때 이와 같이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도만 우선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위치, 속도, 가속도를 다룰 때 사용될 수 있는 인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치, 속도, 가속도를 다룰 때는 3개의 인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속도 함수에 대해서는 4번째 인자가 존재합니다. 3번째 인자를 사용했을 때는 두 마커 사이의 상대 가속도를 3번째에 지정된 마커의 자세에 대해서 계산하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4번째 마커를 사용을 할 때는 일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반드시 3번째와 4번째 마커가 동일한 마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4번째 마커가 사용이 되게 되면 4번째 마커의 회전각 속도의 영향이 고려됩니다. 좀 어렵죠? 예제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으로 회전하는 원판이 있습니다. 공을 Y방향 위쪽으로 등속 운동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로켓이 있는데 로켓은 Y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가속도가 있습니다. 공은 등속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원판, 공이랑 비슷한 위치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원판의 회전과 관계없이 중심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즉, 이만큼 회전했을 때는 사람이 이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겠죠. 공 이렇게 움직이고 로켓 움직이고 사람은 중앙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점점점 중앙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위의 애니메이션과 그래프는 로켓에 대한 공의 상대 가속도입니다. 다만 이때 기준좌표계로는 원판 위에 마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A, B, C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네 번째 인자까지 샀을 때는 A, B, C, C. 아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은 마커가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래쪽에 있는 애니메이션과 그래프는 사람에 대한 공의 가속도입니다. 이때 기준좌표계로는 사람이 사용이 돼서 A, B, B, B.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모두 같은 마커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전혀 다르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커가 하나 사용될 때, 2개 사용될 때, 3개 사용될 때, 4개 사용될 때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같이 적어뒀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관찰 기준 마커를 사용한 경우 관찰 기준의 회전각 속도의 영향이 고려되어 가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마커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AB, AB, C는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A, B, C, C는 B 마커에 대한 A 마커의 상대 가속도를 C 마커의 좌표계에 대해 표현하는 거고요. 이때 C 마커의 각속도를 고려한 겁니다. A, B, B, B의 경우에는 모든 걸 B 마커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속도입니다. 이때 B마커의 각속도도 고려하게 되고요. 조금 어렵지만 이제 네 번째 마커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이 네 번째 인자가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추가 예제를 간단히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강제 모션이 적용된 바디를 특정 조건 이후 자유운동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0.5초간은 바디에 병진 방향 강제 모션을 적용하고 0.5초 후에는 모션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돼서 자유운동을 하게끔 하는 거죠. 여기서는 스프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스프링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바디와 그라운드 사이에 곧바로 조인트를 정의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아주 질량이 작은 더미 바디를 하나 만들고 그라운드와 더미 바디 사이에 조인트를 달고 모션을 정의합니다. 더미 바디와 바디 사이에 액시얼 포스를 하나 달고 0.5초까지는 힘이 작용하다가 0.5초 이후에는 힘이 0이 되게끔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0.5초까지는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고 힘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모션이 이 바디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0.5초 이후에는 힘이 0이 되면서 연결이 끊어지고 모션은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좀 더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이 기술 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한 시점으로부터 2초 후에 동작하는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팁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단순히 2초 후에 동작하는 모션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if문을 이용해서 타임 빼기 2, 그 다음에 00을 하고 이제 2보다 클 때에만 인자로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을 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센서라는 함수와 센서 온 타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센서라는 함수는 이 센서를 이용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센서가 조건을 만족했을 때 1, 만족하지 않으면 0을 리턴하고요. 조건을 만족한 시간은 이 센서 온 타임이라는 함수로 리턴이 됩니다. 자,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시죠. 위에 노란 바디가 이동한 시점으로부터 2초가 지난 다음에야 이 아래 바디가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만족 전에는 이 센서라는 함수가 0일 거고요. 조건 만족한 후에는 1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타임이 센서가 트리거된 시간으로부터 2초보다 크면 이 이제 만족한 시점으로부터 2초가 지나는 걸 말하고요. 그 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값을 넣어주는 거죠. 마치 이 if문에서 요것과 비슷한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서를 만족해야만 1이 되게 해야 이 값이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가 트리거된 시점으로부터 몇 초는 바로 이 센서 온타임을 이용해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어떤 적용하고 싶은 값을 여기에 정의했습니다. 끝으로 공차를 반영한 조인트 모델링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공차를 반영한 조인트 모델링은 접촉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접촉을 이용하려면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공차를 고려한 조인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인트 대신에 스크류 포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if문을 통해서 그 스크류 포스에 작용하는 힘을 정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if문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공차 범위 내에서는 힘을 작용하지 않게 하고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움직이겠죠, 공차 내에서는. 근데 그 공차를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조인트가 있는 거니까 큰 힘을 작용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공차가 있는 조인트처럼 모델링이 되고요. 접촉보다 훨씬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은 위에 있는 거는 좀 전에 보여드린 익스프레션, 아래에 있는 거는 GEO 컨택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 건데요. 결과는 언뜻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시뮬레이션 시간은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익스프레션 키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은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설명해 드렸던 여러 가지 예제들을 참고하셔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본 익스프레션 키트에서 소개했던 일부 예제 모델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한번 이 다운로드 받은 모델들을 직접 보시고 한번 따라해서 만들어도 보시면서 사용법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질문이 있으시다면 펑션베이 기술 사이트의 포럼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